자, 6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든 SQLDB를 이용해서요, 드디어 셀렉트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셀렉트 프롬 알았고, 이제 웨어절, 조건절인 웨어절을 보죠. 웨어절의 기본적인 형식은 셀렉트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웨어 조건식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어절 없이도 셀렉트를 했죠. 그래서 use SQLDB하고 select 별표 from user tbl 회원 탭을 조회해라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10건만 넣었으니까 10건이 나오죠. 만약 진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면 뭐 몇백만 명도 있겠죠. 그러면 이 쿼리를 알리면 어떻게 돼요? 몇백만 건이 쭉 화면에 넘어가죠. 화면에 다 출력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조회를 할 일이 없어요. 왜? 몇백만 명을 봐서 뭐 하려고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회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만 조회를 해요. 그게 바로 웨어절입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user table하고 where 조건이 name이 뭐죠? 이름이 김경호인 사람만 조회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뭐만 나와요? 이름이 김경호인 것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은 가능하시면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시 셀렉트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뭐가 나와요? 몇백만 명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where 조건에 name equal 김경호 하면 뭐죠? 이름이 김경호인 사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딱 한 명이니까 한 건만 나오게 되겠죠. 네, 쉽네요. 자, 관계현상자 볼까요? 관계현상자는 크다, 작다 이런 게 관계현상자죠. 자, 여기까지 볼까요? select user ID from user table 읽어볼까요? 뭐 맞네요? user ID와 이름을 출력해라. 어디서? 모든 유저 테이블에서. 근데 이렇게 끝내면 모든 사람의 다 아이디와 이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출생연도가 17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출생연도가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나오고 AND 조건도 있어요. 관계현상자. AND 조건에 키가 182보다 큰 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람만 조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승기와 성시경 두 고객만 해당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ND, 관계현상자가 AND죠. AND 조건이 이퀄은 크거나 같다는 비교현상자고 AND가 관계현상자죠. 그래서 1970보다 크고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오어 현상자 쓰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키가 출생연도가 1970년 이후이거나 키가 182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7명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between and 볼까요? between and는 키가 180에서 183 사이인 사람 조회해볼까요? select name height from your table 이제 만들 수 있죠, 이 정도. where 키가 180보다 크고 and 키가 183보다 작다. 그러면은 180에서 183 사이에 그 회원의 이름과 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동일한 구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는 당연히 똑같고요. 웨어절에 하이트가 between 180 and 183. 그러면 180에서 183 사이. 그래서 위 구문과 아래 구문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in 구문이 있어요. in 가로인데 얘는 뭐 하는 의미냐면은 제가 뭐라고 치면 지역이요. 경남에 살거나 전남에 살거나 경북인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select name, addr from user tbl에서 이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되는데 조건이 뭐죠? 주소가 경남, 5월. 이건 AND가 안 돼요. 그죠? 경남도 살고 전남도 살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월 조건만 되죠. 경남이고 5월 addr이 전남, 5월 addr이 경북. 이러면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전북인 사람만 조회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이제 간단하게 쓰려면 똑같이 쓰고요. 왜요? in 구문 쓰면 돼요. addr in 이렇게 쭉 차례로 써주면 돼요. 경남, 전남, 전북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ll하고 뭐 제주 하면은 똑같이 여기다 콤마 제주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구문이 간단해 보이네요. 자, like 현상자 보죠. like 현상자는 문자를 조회하기 위한 건데
자, 성이 김씨인 사람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실수 많이 하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쿼리문으로 직접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 사실 상당히 실수 많이 하는데 문제가 요게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이 김씨인 사람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퀄 이렇게 잘못 쓰게 돼요. 이게 뭐냐면 select 이름 템포db 아니라 sqldb 해야죠. sqldb 하고 select 이름 키를 조회하고 싶은데 이름이 김 하면요. 이 %는 모든 글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앞에 김씨에다가 뒤에 모든 글자인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에 김씨인 사람 이렇게 조회하면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우리 회원은 김씨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의점이 이렇게 %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문자를. 그러면 얘는 꼭 이퀄이 아니라 라이크를 써야 돼요. 라이크 이렇게. 그래서 실행하면 나오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의할 게 문자열 중에 문자리가 김범수 이렇게 아예 하나가 다 나오면 이퀄 쓰면 돼요. 이거는 이퀄 해야 되는데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김씨만 보겠다. 하면은 앞에 김자 들어가는 모든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이퀄이 아니라 like로 바꿔라. 요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자주 하는 거라서요.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PDF로 그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 언더바는 한 글자랑 했대요. 그래서 성은 모르겠고 이름이 종신인 사람 그러면 앞에 언더바 종신 하고 역시에도 lik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문자열 검색할 때는 like 써야 되고 %와 언더바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nual sum과 sub query 볼까요? 자, sub query는 자주 쓰는데 하위 쿼리라도 불러요. sub query, 하위 쿼리 하는데 쿼리문 안에 또 쿼리가 들어간 게 서브 쿼리예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자, 김경호보다 키가 큰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김경호의 키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쿼리문을 두 개 날려야 돼요. 뭐죠? 일단 이것도 직접 해보죠. 자, 이것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요 먼저 이걸 해야 돼요. 김경호보다 키가 큰 사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일단은 김경호의 키를 알아내겠죠. 모르니까 김경호 키를 실행하면 자, 김경호가 177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예요? 177보다 큰 사람을 쿼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쿼리를 날리면 이제 김경호보다 키가 큰 사람 3명이네요. 임재범, 이등기, 성시경 알아냈는데 이제 쿼리를 제가 몇 번 했어요? 2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요 쿼리의 결과가 뭐예요? 177이었죠. 그러니까 요 쿼리 결과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177이라고 안 쓰고요. 여기다가 방금 그 쿼리문을 써보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요 쿼리의 결과가 177이니까 그 177이 여기 써진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제 얘는 전체는 한 문장이잖아요. 세미콜론 나올 때까지 한 문장이니까 한 개 문장으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얘가 바로 서브쿼리예요. 그래서 서브쿼리의 정의는 쿼리문 안에 또 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서브쿼리의 정의입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뭐라 하면 아까 그 서브쿼리를 활용해서요. 제가 경남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사람을 보고 싶어요. 경남에 사는 사람보다. 그래서 아까 했던 또 서브쿼리를 활용하면 되죠. 경남에 사는 사람의 키는 뭐예요? 얘죠. 얘니까 얘를 서브쿼리로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셀렉트 하면은 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발생해요. 해볼까요? 제가 오류 발생한 거 보죠. 자, 실행하면 오류가 나죠. 왜 오류냐니 메시지 보니까 하위 쿼리에서 불가 비상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남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 돼서 요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것만 실행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명이라도 100, 그러니까 여기다 173, 170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문법상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any를 쓰는 거예요. any.
n이라고 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170도 나오고 173도 나왔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어떤 것도 둘 다 만족,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럼 결국은 170이 되겠죠. 왜냐면 173은 173보다 크다. 170보다 크다. 둘 중에 아무거나 그러면 170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170보다 큰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n이고 둘 다 만족해야 되면요. 만약에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all을 쓰는 거예요. n이 대신에 all, all면 둘 다 만족하니까 결국 170보다 커야 되고 173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결국 173보다 큰 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173이라고 쓴 효과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키가 170 아니면 173 둘 중에 꼭 하나만 돼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equal로 바꿔주면 되겠죠? 응? 안 되네요. 아, equal n, all이 아니라요. equal n이죠. n이. 그러면 실행하면 됐죠? 173 아니면 170인 사람만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212페이지죠. 212페이지 보시면 오더바이 나오는데요. 얘는 쉬워요. 결과를 출력할 때요.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이게 오더바이예요. 그래서 셀렉트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오더바이 mdate 하면 요 열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보면 뭐죠? 이렇게 되는데 기본이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출력되는 게 오름차순이죠. 기본이 오름차순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제가 내림차순 하고 싶다. 그럼 DSC, Descending Sort죠. DSC고 오름차순은 원래 ASC라고 적어줘도 돼요. 여기다 뒤에 ASC 적거나 생략하면 ASC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정렬 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셀렉트는 뭐 넘어가고 오더바이하고 하이트 DS자면 키가 큰 순부터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키가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정렬은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 우선은 키예요. 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은 뭐 ASC 이름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더바이인데 이제 오더바이의 권장은 쉬우니까 그런데 오더바이를 남용하면 안 좋아요. 오더바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SQL 서버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정렬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냐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결과를 보면 되지 이걸 정렬할 필요가 있냐?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오더바이를 쓰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은 굳이 오더바이를 쓰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오더바이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가 권장 사항입니다. 자, 이제 디스팅트 볼까요? 자, 우리가 뭐 알고 싶냐면요. 우리 회원들의 거주 지역이 어딘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사는지 보고 싶으면 셀렉트를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떻게 세요? 서울 하나, 경북 하나, 경기 하나, 경남 하나 이거 못 세죠? 이거 지금 10명이라서 되지? 이게 100만 명이면 이거 어떻게 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더바이 했나요? 그래서 오더바이라니까 주소라니까 더 낫죠? 편하죠? 경기 하나, 경남, 경북 이렇게 해서 어디 사냐? 그러니까 우리 오면 경기, 경남, 경북, 서울, 전남 5군데 사네요. 종류에. 역시 100만 명이면 이거 못 세죠? 그래서 한 게 distinct 하고 열리름 쓰잖아요. 중복된 거는 한 건만 출력을 해줘요. 좀 중요한 구문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 경남 다 한 건씩 나오죠? 중복된 거는 하나만 해준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드벤처웍스를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쿼리문을 써볼까요? 사용해서 해보죠. 우리 실습을 직접 여기서 해보죠. 자, 제가 어드벤처웍스를 사용하고요. 어드벤처웍스에 그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보가 있는데요. 거기서 뭘 알고 싶냐는 비스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카드 타입이 비스타 카드인데 얘에서 오래된 거 유효 연월이 오래된 거 10개만 보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 실행하면 되겠죠? 오더바이 기억나죠? 연도 뭘로 하고 그 다음에 월 하면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것부터 나오니까 가장 오래된 게 쭉 나옵니다. 실행하면 자 기다려 보실까요?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카드 번호가 이제 10건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가장 오래된 거 10건. 얘네들을 알고 싶었는데 문제가 오른쪽 보니까 결과가 4665행이네요. 제가 지금 10개만 알고 싶은데 조회를 몇 개나 했어요. 4600, 그러니까 전부 다 조회한 다음에 10개만 쓰고 나머지 버린 거잖아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저는 이거 쭉 추려는데 여기서 딱 끊으면 되죠. 더 이상 나올 필요도 없죠. 그게 바로 탑 구문입니다. 그래서 탑에 n 하면은 이거 잠시만요. 탑 야 이렇게 쓰면 자 탑하고 10 하면 쭉 출력하되 10건만 나오고 탁 끊긴다는 얘기예요. 상위 10건만 출력해라 이런 말이죠. 실행 간단하죠. 10건만 딱 출력되고 끝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필요 없는 밑에 아까죠. 약 4,550건인가요? 약 4,500건이 넘는 거 출력이 안 되니까 SQL 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탑을 쓸 수 있고 자, 탑 안에는요, 서브쿼리나 변수, 수식,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셀렉트 카운트, 이게 뭐죠? 카운트 별표는요,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세일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개수의 수를 세서 나누기 100분율. 그러니까 1%만 출력해라. 이런 의미죠. 이해됐죠? 이게 1% 개수잖아요. 1%. 그러니까 전체 신용카드의 1%만 출력해라. 그러니까 대충 191개행이 쭉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1%를 쓸 수 있어요. 아까 아시죠? 0.1% 하면은 탑 0.1% 이렇게 쓰면은 0.1%만 출력해라 개수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약 5개행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0.1% 쓸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2005년 1월 2005년인데 그 다음에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사실 2005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금을 10명, 5명만 줄 거예요. 그래서 점수별 했는데 만약에 5명이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자르면 그 다음 사람도 점수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명 안에 들었고 같은 점수인데 운이 좋아서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with tie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with tie 옵션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with tie 이 옵션을 주면요 0.1%만 출력하되 마지막 얘랑 같으면은 그 같은 애들은 다 나와라 이런 의미가 되죠. 실행해볼까요? 몇 건이 나왔죠? 이게 122개인 나네요. 그러니까 다 2005년 1월 굉장히 많죠. 필요하다면 with tie 이 옵션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아까 상금을 준다든가 성적을 매길 때 가나다 순으로 뭐 앞에가 잘리고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성적이 같으면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샘플절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샘플절은 샘플링을 할 때 써요. 샘플링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안에서 5%만 출력해보자. 이런 게 테이블 샘플이라는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되죠. 약 5% 6313개죠. 한 번 더 실행해볼게요. 제가 계속 틀리죠. 4682개 또 실행하면 또 계속 달라요. 5525개 그래서 테이블 샘플은 정확히 5%가 아니라 대략 5%를 뽑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뽑아내요. 사실 얘는 페이지 단위, 실제 데이디스크에 저장된 페이지 단위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깊게 알진 못해도 되지만 대략 5% 샘플을 뽑아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5% 중에서 5,000개가 넘으면 필요 없어요. 5,000개 미만이면 되는데 5,000개 넘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탑절과 같이 쓰면 되죠. 셀렉트 탑 5,000 이렇게 하면은 5,000개가 넘으면 딱 5,000개만 나오고 5,000개 안 나오면 이제 다 나오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18페이지 피시면요. 옵셋과 패치문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보시면은 얘는 옵셋을 먼저 얘기하면요. 얘는 건너뛰기예요. 그러니까 매탱을 건너뛰고 나와라. 이것도 한번 결과 제가 볼게요. 보고 제 실행해서 보시면요. 옵셋은 오더바이랑 주로 같이 써요. 제가 옵셋을 빼고 실행할게요. 실행하면 자, 먼저 하나, 둘, 셋, 넷 쭉 나오는데 제가 필요한 건 사실은요. 1, 2, 3, 4등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뭐죠? 출생연도가 오래된 사람, 나이가 오래된 사람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근데 1, 2, 3, 4등 필요 없고 5등부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4개 행을 건너뛰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5등인 KK집부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실행해볼까요? 됐죠? 5등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offset 5등부터 나오는데 5, 6, 7 3명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5등, 6등, 6등, 7등 4건 건너뛰고 3건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패치 넥스트문을 쓰면 돼요. 그래서 4개 건너뛰고 그 다음에 넥스트 3건만 보여라.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시면 그렇죠? 5, 6, 7등이죠. 4건 건너뛰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elect int 보죠. 자, select는 테이블을 조회하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로 눈으로 쭉 화면에 출력되고 그 다음에 저장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데 select int는요. 테이블, select의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 int 안 할 때는 화면에 출력하고 끝났지만 select int는 새로운 테이블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elect int는 주로 많이 쓰는 게 테이블을 복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죠. select 별표하고 int 빼고 from 바이테이블 하면 뭐가 돼요? 바이테이블의 결과가 조회되고 끝나는데 select 별표하고 into bytbl2 하면 이 결과가 bytbl2로 들어가요. 그럼 결국 사실은 뭐예요? bytbl과 bytbl2는 동일한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자, 전부 다 안 하고요. 일부 열만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elect user id 프로드 네임 하면 유저의 이름과 제품 이름이 있죠. from bytbl 하면은 그냥 화면에 출력되는데 그 둘 결과가 어디다 넣는 거예요? bytbl3 into 하면은 근데 select를 해보면 이제 두 행이 두 열이죠. 두 열만 bytbl3로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 이런 제약 조건은 복사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사는 아까 select into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들만 복사가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group by having 나오네요. group by 절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group by 절 이어서 하겠습니다.